잠실 롯데백화점에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아침마다 샤넬 앞에 긴 대기줄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평일 아침에 한번 갔었는데 텐트를 치고 자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파리를 다녀왔는데 뿌랭땅 백화점, 라파에트 백화점에 샤넬 매장들을 들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몇몇 종업원들이 한국말로 인사를 하고 왠지 모르게 파리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이 백화점, 특히 샤넬 매장에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 느낌이 그런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들이 진짜 샤넬을 좋아하는지, 좋아한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놀라운 통계 자료들이 많으니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부터 놀랍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의 CEO는 한국에 와서 절해야 됩니다. 2022년 한국인들은 약 7.5조 정도를 명품에 지출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브랜드 탑3는 바로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입니다. 이 세 브랜드에만 총 4조 정도를 지출했고 매출이 전년도 대비 22% 성장했다고 합니다. 탑3 중에서도 샤넬의 성장세가 놀랍습니다. 샤넬 코리아의 국내 매출은 2022년에 1조 5,900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탑3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불하는 값, 그 값의 증가폭으로만 보면 샤넬이 1등인 게 통계상으로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순이익이 2021년 대비 73.6% 증가해서 3,115억 원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30%의 매출 성장, 73.6%의 순이익 성장, 무려 3천억이 넘는 돈을 한국에서 벌어갔습니다. 2022년 한국 회사들의 평균 성장률이 2.7%였으니 샤넬 코리아는 평균보다 약 14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한 가지 더 대단한 건 샤넬 매장은 대량 구매자들이 제품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을 선별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매장 방문객 수가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1년에 핸드백을 하나밖에 못 사도록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저는 핸드백을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댓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샤넬은 셀프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을 이뤄냈으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잠깐, 근데 샤넬 매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고 팔리는 핸드백의 숫자도 적어졌을 텐데 이익이 왜 늘어났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샤넬의 가격은 아시아에서 현재 한국이 제일 비쌉니다. 2021년 샤넬의 클래식 플랫백 미디엄의 가격은 870만원 정도였는데 2022년에 두 차례 가격 인상을 하면서 1240만원이 되었습니다. 30%도 넘는 어마어마한 가격 인상인데요. 샤넬은 오늘이 가장 싸다 라는 말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클래식 플랫백은 여전히 다 품절돼서 찾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하니 샤넬의 가격 인상 선택은 사업적으로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만 유독 샤넬을 좋아하는 걸까요? 2022년 데이터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샤넬은 2022년에 전 세계에서 총 20조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단한 건 모든 제품 카테고리에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였고 특히 가죽 제품과 신발 카테고리에서 뛰어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0.3조, 유럽에서는 5.6조, 북미 지역에서는 4.6조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샤넬의 본고장에 있는 유럽에서의 성장이 돋보였습니다. 유럽의 매출은 2022년 29.6%나 상승했고 아시아 태평양과 아메리카 지역에도 각각 14.3%, 9.5%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유럽, 아시아에서는 매출의 증가폭 역시 증가하고 있고 아메리카에서는 매출의 증가폭은 살짝 주춤한 상태입니다. 2022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약을 해보면 한국 샤넬의 매출은 샤넬의 총 매출에서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출의 1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긴 하네요. 한국에선 샤넬이 2022년에 30% 성장했으니 29.6% 상승한 유럽 시장의 트렌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샤넬 전체 매출의 27%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만 샤넬을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전반적으로 다 샤넬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아 사람들이 파리의 샤넬에 가서 샤넬 제품을 사면 아마 유럽 샤넬의 매출로 잡힐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통계에서 반영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샤넬은 럭셔리 브랜드들 중에서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입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 합쳐
총 9천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샤넬 웹사이트의 트래픽 80% 이상이 광고가 아닌 순수 트래픽이라고 하니 샤넬의 브랜드 인지도는 굳건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샤넬 고객들 중 남성이 36%나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샤넬의 가장 큰 고객군은 25에서 34세가 34%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놀랍게도 18세에서 24세가 27%를 차지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고객군의 절반이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서는 2025년이 되면 밀레니얼과 MZ세대가 명품 소비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샤넬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별개로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1인당 1년에 평균 40만원 정도 명품의 소비를 하는데요. 작은 숫자 같아 보이지만 미국은 1인당 1년에 평균 30만원 정도 소비를 합니다. 2022년 한국의 1인당 GDP가 4천만원 정도, 미국의 1인당 GDP가 9천만원 정도니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 비해 소득은 절반 정도이지만 명품의 소비는 오히려 더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해도 한국인들의 명품 소비는 밀리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1인당 1년에 평균 7만원 정도 명품의 소비를 하는데 2022년 1인당 GDP는 1650만원으로 한국의 절반 정도 됩니다. 인당 GDP는 한국의 절반 정도이지만 명품 소비는 한국 사람들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하니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명품의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샤넬을 진짜 좋아하는 게 사실이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샤넬의 글로벌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샤넬은 1910년에 설립된 브랜드로 경쟁자인 루이비통, 에르메스에 비하면 후발주자이지만 럭셔리 브랜드로 100년 넘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1926년에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리틀 블랙 드레스, 현재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향수인 샤넬의 넘버5 향수, 1955년 처음 등장해서 아직까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2.55 플랫백, 1983년부터 시작된 칼 라거펠트의 혁신 등 역사적으로 럭셔리 브랜드의 트렌드를 늘 이끌어왔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아직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친숙하진 않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